보이죠? 반갑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책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이제 아시죠? 지금 대학이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툴을 구입하고 또 그 교수님들하고 같이 코옥 하면서 서로 배워가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툴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굉장히 나누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면에서는 참 잘됐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모든 이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좋은 유익한 모임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날 들고 싶다. 이 책은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이거는 그 소노 아야코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1972년에 쓴 건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거는 나이 어린 사람이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0대 중반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먼저 내가 읽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하고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나이 드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나보다 더 나이가 젊은 분들한테는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이렇게 나이 드는 게 좋아요 라고 안내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려면 적합한 나이는 50대 중반부터 시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시간도 되고 여러 가지 툴도 익히고 해서 여러분한테 나눕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예, 지금 개로록인데요. 나이를 들지 않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경순 선생님이 옮기셨는데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제가 툴이 이제 막 사용하는 거라 조금 익숙하지 않은데 양해를 바라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에 크로마키로 영상이 보이잖아요. 여기.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뒤에 하얀색 벽을 치긴 했는데 색깔이 크로마키 컬러가 보통 잘 안 쓰는 초록색을 써야 되는데 그걸 제가 구입을 못해서 하얀 천 깔아놓고 했더니 약간 색깔이 떠요. 양해 바랍니다. 저자를 먼저 소개할게요. 선생님들 그거 아세요? 책을 읽는 거는 어떤 사람과 만나는 거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자,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저자를 이해하고 책을 읽으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책을 읽으실 때 모든 분들이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 안 그러시는 분도 있겠지만 책을 읽을 때는 무조건 그 사람의 얘기에 100% 공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걸러내는 것처럼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저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분은 1931년생이에요. 지금 현재 만 88세, 2020년도 현재 나이 만 88세고요. 거의 90에 가까웠죠. 근데 이 책은 그분이 만 41세 되던 1972년에 발표했어요. 근데 41세 된 사람이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책을 이렇게 리얼하게 쓸 수 있나?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 책이 48년 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1972년에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와서 읽혀진다는 거는 공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자랐는가 한번 볼게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대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근데 외동딸이에요. 조금 공감이 되세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22세 일찍 결혼을 했네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으니까 아버지랑은 안 살고 아마 어머니랑 살았나 봐요. 친정 어머니하고 두 분의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22살부터. 근데 이제 책을 쓴 게 언제죠? 만 41세니까 약 20년 동안 친정 어머니와
두 분의 시부모님을 모시고 애를 낳고 20년을 살고 나서 느낀 점을 쓴 게 이 책이에요. 공감이 좀 가세요? 저는 이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 이분이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고민하고 부딪히고 그랬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제 외동딸이니까 그 친정 어머니를 그 좀 모셔야 된다는 책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친정 어머니를 모셨을 거고, 더군다나 시부모님과 같이 새 노인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면서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분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베 측근이고 일본 보수파 중에 보수파라나요? 지금 얼굴을 보면 이렇게 좀 고우시죠. 예. 그 당시에 1931년에 세이신 여자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텔이겠죠. 굉장히 인텔이 중에 인텔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렇게 22살부터 어른들을 모시면서 살고, 그래서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90이 다 된 노인이 됐는데, 약간 일본에서 굉장히 골수 보수주의로서 아마 활동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자, 이 책은요, 세 개의 서문과, 그러니까 글쓰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세 개의 서문과 세 개의 후기로 나뉘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72년에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전에 서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쓰고, 그리고 나서 책이 이제 잘 팔리니까 후기를 썼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10년 후에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서문을 쓰고 또 후기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책을 쓴 지 24년이 지난 후에 60 중반이 돼가지고 본인의 나이가 65세가 되는 해에 정식으로 진짜 법적인 노인이 된 이후에 다시 한번 서문을 쓰고 또 후기를 썼어요.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책은 40대 초반, 41세에 이 책을 쓰고, 그리고 10년마다 이렇게 10년마다 늙어가면서 다시금 돌아보면서 써서 서문과 후기를 좀 읽어보면 이 사람이 생각이 변화하는 거, 어떻게 좀 이렇게 내용을 녹아들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세 가지 챕터로 나뉘어요. 엄중한 자기 구제, 생애 한가운데서 죽음을 친숙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나뉘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제가 오늘은 다 나누기가 어려워서 서문하고 챕터 3개로 나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챕터에 굵직굵직한 내용만 하고 멈추고요. 다음번에 또 준비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느꼈던 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0대가 되셨거나 그 전에 계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곱고 아름답게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으로 나이가 들기를 바래요. 먼저 제가 할 거고 주변의 분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곱게 어른으로서 나이 들어가고 이 세상에 진짜 어른다운 어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나눕니다. 첫 번째 볼게요. 1972년 10월에 서문을 쓰는 거죠. 자기 구제의 시도. 그래서 보면 이거예요.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인생이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나이 들어서 시작하면 이미 늦었다라고 얘기해요. 좀 공감 가지 않으세요? 나이가 들고 난 후에는, 그러니까 이거죠. 건강은 어때요?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미 건강을 잃은 다음에는요, 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는 건강을 유지하고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내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건강을 잃은 다음엔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들어버리면 늙어가는,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많이 늙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을 때 이 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50대 중반에 아직은 완전히 노인이라고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기에 노인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눕니다. 여러분도 어른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자, 젊음을 유지하는 방법 같은 건 없다. 게로록. 이 책의 제목이 원래 게로록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렇게 바꾼 거거든요. 근데 게로록의 뜻이 늙음을 경계하는 글. 우리가 얼굴 노화 방지 위해서 뭐 항산화 화장품 많이 쓰고 아마 매년 그 피부 미용을 위해서 사용하는 화장품 값을 계산해 보면 1년에 꽤 많이 들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 행동이라던가 말투라던가 어른답게 아름답게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돈을 투자하고 연습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는 없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늙음을 경계하는 거는 외모만 해서는 안 된다. 그죠? 모든 면에서 풍겨져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른으로 아름다운 노년으로 완숙해져 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 생각을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과 믿지 않는 일. 서문의 첫 번째에 나온 얘기예요. 이 사람이 40대 초반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늙음을 경계하자. 이미 늙은 다음에는 훌륭하게 늙어가는 작업을 못하니까 나는 이제부터 하겠다. 그죠? 그리고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그대로 인간을 인정한다.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끌어안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라는 거를 실제 믿을 때, 그죠? 그럴 때 진짜 인간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말이. 그래서 아마 이때 시부모님들이 아마 70대지 않으셨을까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나 보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그리고 노인이 되기 전에 미리 노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런 시기에 이 책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는 게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진짜 사람을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두 번째 82년이니까 이분이 50대 초반이었을 때, 지금 저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같은데, 예.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만년이라는 뜻은 원숙하고 품이 있는 말이다. 만년.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든 노인, 어른, 지금 요즘 시대 어르신 하면은 진짜 어른인가요? 아니면은 약간 어리광스럽고 어른이라고 치켜 세워지면서 잘 다독여져야 되는 분들한테 아유 어르신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른으로 대우하는 어르신이라고 말하는 것과 예를 들면 좀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아유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약간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원숙하고 품이 있는 정말 어른다운 어른으로 몸이 좀 불편하다 하더라도 그런 만년 이거를 기대하면서 이분이 두 번째 서론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별표치고 싶어요. 진정한 성년, 진정한 어른은 육체적 연령에 관련 없이 베푸는 사람이 성년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베풀어주기만을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고 나이가 성년에 속한다 하더라도 노인이라는 거예요. 노인에 대한 정의가 별로 좋지는 않죠. 노인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반면에 성인이라는 거는 성년이라는 거는 남의 도움 없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성년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이러니가 생기죠. 만약에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던가 불의의 뭐 어려운 어쩔 수 없는 어떤 사고나 병에 의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평생 노인인 거냐, 이제 이런 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에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표현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갈 이유와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면 그 사람은 성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예.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고 고맙다고 표현을 하면 노인이 아니고 성년이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다른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짜 고맙게 여기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노인이 아니라 이미 성년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서문은 60대 중반에 썼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60대 중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볼까요? 이분이 65세가 되는 법률상 노인이 된 때에 썼어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사람인 그대로 족하다 이런 서문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예.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 막 반갑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65세가 되는 해에는 어떤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과 만약에 친구라면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장단점을 포함한 그거를 좋아하고 그거를 친구로 여기고 그죠? 그게 가족이면 가족 아니면 친구면 친구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자체로 그냥 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사람의 장단점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하고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최후까지 불완전한 게 자연스러운 거다. 완전한 인간은 없다라는 해탈을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 없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 없는 그대로 생애를 마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이제 그죠? 그래서 자기는 보통 사람으로 감사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얘기해요. 근데 아직 돌아가시진 않았어요. 돌아가실 때쯤 되면 어떻게 이제 이분이 자기 죽음을 맞이할지는 모르겠는데 60대 중반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첫 번째 챕터의 엄중한 자기 구제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한번 읽어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남이 주는 것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남이 주는 것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려라. 나이가 들면 저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50대 중반에 들어가니까 몸이 많이 아파요. 3, 40대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막 근조종막염인가 그거 있어서 발뒤꿈치도 아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뭔가 남이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걸 기대를 하지 마라. 노인분들에게 미리 말하는 건데 노인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 이하인 분들에게 노년이 되기 전에 이거를 잘 마음에 지켰으면 좋겠어. 남이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지 말자. 그리고 남이 만약에 뭔가를 해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주면 내가 나이 많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일단 포기해라. 나이가 들면 저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뵙고 저도 친정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연세가 82세 되셨는데 저도 많이 한 30년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서서히 노인이 되시는 걸 보는데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3번.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본인이 젊었을 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땐 다 했었던 일인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걸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마 본인이 노인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서글플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일단 포기하는 거. 안 되는 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탁 이렇게 내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4번도 어려워요. 노인이라는 건 지위가 아니다. 50대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나이가 많은 게 지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젊은 사람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대우해 드려야겠죠. 연세가 일단 많은 인생의 선배니까. 그렇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랫사람을 볼 때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갖췄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끼리 얘기해요. 윗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 우리끼리 준비하고 나이가 젊은 분들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자고. 4번. 자, 생각해보고 5번은요. 가족끼리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하죠. 우리 10번까지만 하고 멈추도록 할게요. 10번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거 굉장히 사이가 가깝잖아요. 남편이나 아이나 뭐 부모님이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꿀이 달다고 해서 다 먹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말해서는 안 되고 서로 좀 더 존중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6번 볼까요? 자신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 많이 겪어봤죠. 이제 나이가 들면 나름대로 인생의 굴곡들을 다 거치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가 겪었던 그런 고통이 가장 크게 부각되죠. 그래서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고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서로 내가 더 고생 많이 했어. 내가 제일 힘들었어. 이런 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 보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다 나름의 그 사람의 인생의 무게만큼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들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7번. 그의 세계는 극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 그리고 8번. 한가하게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라. 이건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보면 나이 들면서 준비할 게 아니라 그냥 20대부터 준비해도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활 방법을 알가알부 하지 말고 이거 있죠. 이거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넘어갔네요. 이거 잘 안 되죠. 이거 나이가 들면서 많이 참견하지 않나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막 충고해주고 싶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아. 저는 교수인데 참 어려워요.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는데 말을 가르쳐야 되나?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방법을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일단 가이드라인 주고 하고 질문하면 답해주고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요. 수업 방법에도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교수가 막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말하도록 유도하는 거를 배우려고 해요. 그게 하브루타 교수법인데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고 그래요. 푸념을 해서 단 한 가지도 좋은 점이 없대요. 푸념하지 말래요. 아, 너무 좋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남이 주기를 바라지 말라. 예, 그리고 남이 만약에 뭔가를 해준다면 당연한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냥 포기해라. 할 수 있다면 열심히 준비해서 노력을 해보고 해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만약에 내 육체적으로 어렵다면 포기해라. 예. 끝까지 하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든다는 게 지위나 자격이 아니다. 그죠?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젊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줬을 때 나이 들었는데 이것도 안 해줘? 젊은 애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라. 예. 그리고 가족끼리라면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마라. 저는 좀 외람된 말이지만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나 보다 그 생각을 해요. 친정 어머니하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예. 가족끼리도 서로 좋은 말을 해서 존중해줘라. 이게 어른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크다고만 생각하지 말라.
자기 고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얘기할 때 위로해 줄 수가 없죠. 왜? 내 고통이 제일 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그만한 고통을 안고 산다고 이해하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의 생애에는 극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해라. 그리고 한가하게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자기 일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예. 좀 보람이 있고 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면 더 좋겠죠. 참견하지 말고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 나름대로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거지로 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옆에 가서 잔소리하지 말라. 예. 그리고 그대로 그 사람이 하는 생활 방법을 가만히 보고 인정해줘라. 그리고 푸념을 해서 좋은 점이 단 한 가지도 없다. 좀 슬프죠? 예, 푸념할 데가 없네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 나이 든 사람끼리 친구 만들고 거기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얘기 들어주고 그런 친구를 주변에 만들어가는 게 노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PPT 뒤에 또 만들어 놨거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이것만 기억하기를 바래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네. 안녕히 계세요.